안녕하세요. 박동우 마사지 앤 보디워크 연구소 전임 강사 신주희입니다. 오늘 딥 스웨디시 상체 슬리밍 마사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딥 스웨디시 상체 슬리밍이나 스웨디시 마사지와 딥티슈 마사지를 함께 병행을 해서 슬리밍을 위한 상체 등 마사지와 목 그리고 어깨를 위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확실한 방법을 위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해야 할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딥 스웨디시 상체 슬리밍 마사지는 왜 해야지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이 마사지에 대한 특징 그리고 어떠한 마사지 기법을 사용할 건지와 가장 중요한 어느 부위를 어떤 근육으로 마사지를 할 것이고 얀다의 근육 불균형이라고 하는 우리 근육학의 이론 중에 참고사항으로 추가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스웨디시 상체 마사지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스웨디시 상체 슬리밍 마사지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자세 교정과 라운드 숄더에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가녀린 팔, 또 매끈한 목, 아름다운 목선과 어깨 라인, 그리고 허리 라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보게 된다면 배우 강소라 씨가 있습니다. 배우 강소라 씨는 물론 긴 다리, 늘씬한 다리로도 유명하기도 하지만 체형 교정, 특히 거북목을 교정을 하면서 여신의 몸매로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상체 슬리밍 마사지 또한 슬리밍과 함께 자세 교정을 함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테크닉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사지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요. 굉장히 부드럽고 또 그치만 뭔가 깊은 심부 근육을 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테크닉은 부드럽고 우아하게 또 천천히 근육을 녹이듯이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보다 수준이 높고 고객으로 하여금 존중받는 느낌이다라는 마사지의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휴식과 회복이 동시에 가능하기도 하며 불필요한 통증도 없고 고통 없이 자세 교정과 체형 밸런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골격계의 기능 회복이나 관절의 유연성 또한 높아지겠죠. 또 근육 사이사이의 젖산 제거와 또 지방 연소를 도와줄 수 있는 스웨디시 마사지와 딥티슈 마사지를 함께 병행을 하면서 부종 완화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완벽한 체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효과를 이야기를 하자면요. 첫 번째 자세 교정과 체형 밸런스, 특히 좌우, 전후, 양옆과 앞뒤의 자세 교정, 바른 자세를 위해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상하에 대한 체형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반 관리, 하체 관리가 함께 병행이 된다면 상하의 체형 밸런스 또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또 오늘 해야 하는 상체 마사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게 견갑골의 안정화입니다. 견갑골을 바르게 안정화를 시키게 된다면 목선과 허리 라인 그리고 어깨 라인을 함께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체형 변화라는 건 익상견갑, 어깨가 올라가서 목이 좀 짧아 보이는 듯, 그 다음에 말린 어깨, 그리고 또 처진 어깨. 이 어깨 이러한 자세 변형에서 나타나는 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이 좀 커 보일 수도 있겠고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서 연쇄작용으로 인한 통증 또한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 안정화를 시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도 하면서도 또 효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의 기능 회복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거북목을 고칠 수가 있고요. 또한 거북목을 교정을 하면서 흉부목과 어깨, 그 다음 팔 안쪽을 관리를 하다 보니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손저림, 그 다음에 손의 부종을 함께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평한 등과 구분 등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등 라인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가장 중요한 신체 사이즈가 축소가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확한 테크닉을 정확한 위치에 적용을 한다면 단 1회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으나 물론 좀 지속적인 관리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또 아름다운 어깨, 쇄골 미인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견갑골이 안정화가 된다면 말린 어깨가 뒤로 가지고 목이 늘어지고 길어지면서 어깨 또한 예쁜 쇄골 라인을 형성할 수가 있을 거고요. 더불어 목과 어깨, 팔, 등, 허리 라인의 군살 제거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그 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키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턱 밑에 이중턱살, 이 부위에 이중턱살을 우리가 제거를 해줄 수가 있다. 또 목주름에 대해서는 가로주름이 아닌 광견근과 함께 세로줄로 생길 수 있는 탄력 저하된 목주름 또한 탄력 있게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목과 어깨, 견갑골을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 하악의 비대칭을 같이 교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상체 스웨디시 마사지를 하기 위한 마사지 기법입니다. 딥 스웨디시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딥티슈 마사지와 스웨디시 마사지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딥티슈와 스웨디시 마사지는 모두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표면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보기에는 같은 거일 수도 해요. 하지만 스웨디시 마사지는 부드럽게, 딥티슈는 강하게, 전혀 그렇진 않고요. 스웨디시 마사지는 휴식을 위한 근육 위한 마사지라고 한다면 딥티슈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나 재활을 위한 깊은 심부 조직 마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우리가 속옷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내 몸에 잘 맞는 속옷을 잘 갖춰 입었을 때도 겉으로 보여지는 옷의 맵시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속옷을 내 사이즈에 잘 맞는 속옷이다라고 하는 건 스웨디시 마사지가 되겠고요. 조금 더 뭔가 강한 느낌, 뭔가 조여주고 하는 코르셋이나 거들 쪽에 비유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딥티슈 마사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고 깊게 뭔가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게 딥티슈 테라피예요. 그래서 이 딥티슈와 스웨디시를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가 상체에 적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슬리밍 효과와 체형 교정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딥티슈 마사지의 특징 중에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딥티슈는 근막 이완을 하는데 최고의 마사지 테크닉이고요.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통증 제거나 인대나 건에 대해서도 같이 이완을 시켜줄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또 지방연소 셀룰라이트, 굵은 셀룰라이트 또는 근육과 근육 사이의 젖산과 지방 세포들을 잘게 부셔줄 수 있는 유일한 테크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체형에 대해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딥티슈 마사지를 적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웨디시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예요.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이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힐링과 이완 휴식을 위해서도 스웨디시 마사지를 적용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는 상체에 대해서 스웨디시 마사지의 효과라고 본다면 스웨디시로 인해서 일단은 복부의 복압이나 복강 이완을 해주고 또 연동 운동을 좋게 해주고 상하체의 순환을 좋게 해주면서 노폐물 배출을 아주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로 인해 상체의 부종 또 젖산 제거를 해주고요. 피부 겉표면의 탄력과 윤택함을 위해서 스웨디시 마사지를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웨디시 마사지 기법 중에 딥티슈와 스웨디시 마사지 기법이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스웨디시 마사지 기법은 5가지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 2가지는 널브 스트로크와 관절 운동, 다른 말로 이제 스트레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2가지의 테크닉이 같이 포함이 되어 총 7가지의 스웨디시 마사지 기법, 그리고 딥티슈 마사지 또한 12가지의 테크닉 기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좀 개수는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들 사용하고 있었던 테크닉들이라 크게 어려운 동작들은 아니고요. 뒤에서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웨디시 마사지 기법은 애플로라지 같은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도 하시고요. 또 일정한 속도나 압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는 깊은 근육 마사지를 하기 위한, 결국은 딥티슈 테라피를 하기 위해서 스웨디시의 애플로라지로 근육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깊은 근육 마사지를 할 거다라는 무언의 신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고요. 유착된 근육 이완에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딥티슈 마사지와 스웨디시 마사지는 같이 사실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애플로라지 테크닉은 다양하게 손등과 전완, 손바닥, 모지, 팔꿈치 다양한 부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완벽한 테크닉을 사실은 좀 익혀두시면 다양한 부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애플로라지 같은 경우가 정맥과 림프의 순환을 직접적으로 돕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정맥순환을 굉장히 빨리 직접적으로 돋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부종 완화가 아마도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이 애플로라지 테크닉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테크닉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패트리사지인데, 패트리사지는 강한 압으로 이제 근육을 압박할 때 또는 이제 젖산 제거를 해줄 때 근육량이 많은 부위에 적용을 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이고요. 이 패트리사지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무르고 비틀기, 쥐어짜고 또 올려주는 다양한 동작들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릭션은 관절 부위나 혹은 국소된 부위, 아주 육착된 부위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프릭션 같은 경우에는 근막 이완에도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 프릭션이 아니라 프릭션으로 압을 적용을 시키고 애플로라지로 위아래로 흔들어 주거나 바이브레이션을 해줘서 근막 이완이 아주 효과적인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관절 부위에 사실 많이 사용은 하기는 하나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던가 외상이나 근육 뭉침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스트레칭 이후에 프릭션을 적용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브레이션인데요. 바이브레이션 또한 마찬가지로 복부에 연동 운동을 해줄 때 많이 해준다. 또 그 근육량이 많은 곳에 장시간에 바이브레이션을 해주었을 때는 통증 완화를 시켜줄 수도 있다. 등 쪽에서의 타포트먼트로 통해서 호흡을 좀 활성화시켜주는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근육 심신보다는 근육의 안정을 위해서도 타포트먼트를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타포트먼트 같은 경우에 아주 강하고 빠른 속도로 리듬감 있게 해줬을 때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 또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널브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압을 주고 아팠으니까 살살 어루만져 준다라는 식의 신경 스트로크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다듬어 준다. 그래서 애플로라지나 프릭션이나 강한 압을 적용을 하고 널브 스트로크로 가볍게 어루만져 주면서 안정을 시켜주는 동작이기도 하고요. 이 널브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리지널 스웨디시 마사지 테크닉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들이 쓰는 테크닉이기도 하고요. 또 상우 무원의 교감,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느 부위로 지금 이동을 하는지, 고객의
몸에서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 이동 혹은 위치 이동 또는 뭐 다른 무언가를 가지러 갔을 때 고객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도 널브 스트로크를 쓰기도 합니다. 또 관절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적용을 해서 근육을 이완을 시켰으면 또 그 근육을 가지고 같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관절 운동 혹은 뭐 스트레칭을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딥티슈 마사지 기법인데 딥티슈 마사지 기법은 12가지 중에 첫 번째 이제 수장으로 하는 부위야. 손바닥의 앞쪽 부위.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중둔근 쪽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다 같이 자주 쓰던 테크닉들인 거죠. 그 다음 모지를 사용하는 것과 집기 촉진은 주로 흉쇄유돌근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근을 이용을 해서 하는 마사지, 그 다음에 너클을 이용한 마사지, 그 다음에 녹여준다라는 멜팅 테크닉이 있는데 이 멜팅 테크닉은 제가 얼음을 표시를 해놓은 건 근육을 아주 부드럽게 녹이듯이 마사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압이 아닌 깊은 압입니다. 그 깊은 압은 갑자기 들어가는 압이 아니라 상온의 얼음이 녹듯이 또는 뭐 상온의 버터가 녹듯이 아주 부드럽고 깊은 압을 적용을 해준다라는 것이 멜팅 테크닉이기도 하고요. 딥티슈 마사지에서는 사실은 집기 촉진하고 이 멜팅 테크닉만 잘 적용만 해주셔도 아주 고급스럽고 완벽한 테크닉을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손끝으로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마사지 테크닉들이 있죠. 뭐 지금은 복직근을 이용은 하지만 복직근 또는 뭐 흉쇄유돌근의 쇄골하근 또는 흉쇄유돌근의 측면 부위를 사용할 때도 손끝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극돌기, 그러니까 경추 기립근의 그 전체적인 척추 기립근 중에서도 경추 부위를 할 때도 손끝을 이용을 많이 하기도 할 거고요. 또 전환을 사용한 다양한 테크닉들, 또 팔꿈치 엘보를 이용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또 교차 섬유 마찰이라고 한다는 건 근육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쥐어짜기, 이제 반죽하듯이 하는 패트리사지는 양손을 이용한 패트리사지를 한다면 들어 올려주듯이 해주는 거, 또는 특히 이제 무릎 관절 혹은 근육보다는 관절이나 인대, 건 있는 부위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압박 테크닉 또한 딥티슈 마사지 테크닉이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스트레칭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티슈 마사지 12가지 마사지 기법과 스웨디시의 7가지의 기법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전체가 다 동일합니다 라고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비슷한데, 그 중에 멜팅 테크닉, 녹여주는, 근육을 녹이듯이 적용하는 마사지 기법만 잘 알고 계신다면은 오늘 하는 마사지도 아주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테크닉 적용에 대한 건데요. 테크닉 적용을 하는 거는 제가 크게 3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목과 어깨 라인, 두 번째는 팔과 브라 라인, 또 세 번째 복부, 그리고 허리 라인을 해서 크게 3개로 나눴고요. 크게 3 부위 중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목, 어깨, 팔, 브라 라인, 또 복부와 허리 라인에 공통적으로 마사지를 해야지 되는 부위가 기립근과 다혈근, 대흉근, 광배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목, 어깨 라인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보이는 흉쇄유돌근, 사각근, 쇄골하근, 후두근이 있어요. 또 견갑거근과 판상근, 상완, 이두근이 있습니다. 또 팔과 브라 라인을 위한 마사지를 하기 위한 적용 부위는 삼각근, 삼두근, 상완근, 오구완근, 극하근과 대원근, 그리고 소원근과 정거근, 견갑하근이 있고, 이 2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근육은
소흉근, 승모근, 극상근, 능형근, 상우거근과 늑간근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복부와 허리 라인을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부위는 복횡근과 복직근, 복사근, 횡격막, 장류근, 하후거근, 요변형근이 있어요. 물론 근육학계에 대한 근육 이미지를 보면서 하면은 훨씬 더 범위가 좁아 보이기도 하고 글자로 나열을 해 놓으니까 많은 범위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다 해왔었던 동작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체 마사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얀다의 근육 불균형이라는 좀 이론을 하나 넣었습니다. 얀다의 근육 불균형이라는 거는 교차 증후군에 대한 근육학 또는 뭐 통증 치료, 자세 교정에 관련된 뭐 이런 그쪽 분야에서는 필수로 이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건데요. 일단은 이 얀다의 근육 불균형 중에 상지 교차 증후군과 하지 교차 증후군이 있고요. 이 얀다라고 하는 체코의 의사입니다. 이분은 일단은 교차 증후군에 대해서 상체와 하체를 나눴고 상하체를 또 4군데로 나눴고요. 4군데 중에서도 타이트 근육과 위크 근육에서 뭔가 단단하게 그 뭉친 짧아진 근육과 또 약해진 위크 근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타이트된 상체, 오늘 해야 되는 곳이 이제 상체다 보니까 상체에서 타이트된 근육을 한번 볼게요. 승모근과 견갑근이 있고요. 또 흉쇄들과 대흉근, 소흉근이 있습니다. 화살표와 방향을 보게 되면은 앞쪽과 뒤쪽이 있는데요. 거북목의 형상을 하고 있죠. 이 이미지 상에서 거북목이 됐다라는 거는 어깨가 말릴 수도 있는 거고 또 흉추 후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뭐 배도 좀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러한 체형병이 나타나게끔 하는 근육이 타이트된 근육이고요. 반대로 이걸로 인해서 약해진 근육이 앞에 목 근육, 심부 경추굴곡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근육이 이제 어떤 거냐면 뭐 고개를 이제 턱을 좀 당기세요라고 할 때 이렇게 당겨주는 근육을 앞쪽에 있는 근육을 얘기를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자꾸 점점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또 뒤쪽에서는 정거근과 하부 승모근이 약해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앞에서 봤던 강소라 씨처럼 거북목의 체형에서 완벽한 일자 어깨를 갖고 일자 쇄골 라인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근육을 다 마사지를 하셔야지 돼요. 타이트 근육만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이트 근육과 위크 근육을 같이 마사지를 해 주셔야지만 완벽한 자세 교정과 체형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이제 하지 교차 증후군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타이트된 근육과 위크 근육이 있습니다. 타이트된 근육 혹은 먼저 보게 된다면 뒤쪽에서는 그 허리 부의 기립근, 그 다음 앞쪽에서는 대퇴직근과 장요근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너무 단단하게 졌다랐을 때 약해질 수 있는 근육은 복부의 4개의 근육과 또 뒤쪽에 대둔근과 중둔근이 약해집니다. 또 물론 이 하지 쪽에서는 이제 골반 변형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참고사항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하는 상체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지 쪽에서 상부 승모근과 견갑거근은 어깨나 견갑골을 이렇게 올라가게끔 해주는 이제 단축해 타이트해졌을 때는 어깨를 이렇게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목이 좀 짧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뭐 큰 얼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당연히 손과 목, 림프순환, 혈액순환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흉쇄유들근과 대흉근, 소흉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타이트하게 근육 수축이 나타났을 때는 거북목처럼 앞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구분등의 이제 형태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익상견갑이나 라운드 숄더를 형성시키기도 해요. 또 앞쪽에 목근육, 앞목근육이 약해졌을 때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 나오고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턱을 뒤로 잡아 당기는 연습을 가장 많이 하셔야지 돼요. 이 운동이나 많이 해주셨을 때 앞쪽 목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근육도 점점점 강화가 됩니다. 또 정거근과 하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 안정화를 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근육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목과 어깨, 그 다음에 팔과 브라 라인, 복부와 허리 라인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지교차 증후군에 대한 모든 근육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나머지 부위가 완벽하게 이완도 되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체 쪽에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립근이 약해지면은 당연히 골반이 이제 전방경사로 나타나겠죠. 당연히 등은 굽게 될 것이고, 또 장요근과 대퇴직근 또한 단축이 되었을 때 전방경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또 복부 근육에는 복직근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총 4개의 근육을 보게 되는데요. 골반 전방경사에 대한 근육이기도 하고 또 골반을 안정시켜야 되는 근육 중에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또 이 복부 근육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한다던가 좀 외형적인 라인의 형성을 위한 이런 피트니스 쪽에서는 복직근과 외복사근을 많이 강조를 해요. 이 부위를 많이 강하게 해줘서 겉으로 보이는 실루엣 모양새를 예쁘게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우리처럼 건강을 위한다던가 혹은 메디컬 분야 쪽에서 보면은 코어 근육 중에서도 복행근과 내복사근을 많이 강조를 해요. 이들은 장기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속근육을 먼저 단련을 시키고 그 다음 외부로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을 시켜준다라는 게 이제 메디컬 분야의 이제 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대둔근과 중둔근 또한 마찬가지로 골반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체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오늘은 골반까지는 아니고 상체를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상체에서도 기립근과 복부 근육은 허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이 2개의 근육이 상체 어깨를 바르게 세우고 목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끔 해주는 중요한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미지로 먼저 실기를 마사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공통 근육적인 등 근육, 기립근 근육과 다이얼근 그리고 광배근에 대한 마사지입니다. 엎드려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또 부드럽게 혹은 또 깊은 근육 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하셔서 등 전체 근육을 이완을 해주시고 또 위에 그림 사진과 조금 다르게 아래쪽을 보시면 골반 밑에 타올을 이렇게 하나씩 받쳤어요. 타올을 이렇게 하나씩 받쳤다라는 거는 부드럽게 근육 이완을 시켰고 나는 지금부터 마사지를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승모근과 광배근 등 전체의 근육을 이완을 시켰다면 조금 더 깊은 근육, 심부 근육을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2개는 스웨디시 마사지 테크닉이고요. 여기는 딥티슈 마사지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골반 밑에 완충물 혹은 베개나 타올을 깔아놓고 동일 동작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목 뒤에 판상근과 후두근 또 흉쇄유돌근, 사각근, 늑강근, 정거근 전체적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기법과 또 딥티슈 마사지 기법을 같이 병행해 가시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세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져 있는 이제 사이드로 누워 있는 테크닉들이 있어요. 이 근육은 저렇게 누워서만 하셔야지 됩니다. 이유는 대원근이나 혹은 소원근 또 이 광배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이드에서 누워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근육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측면으로 누워서 해주는 마사지가 동일 시간에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더 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목과 어깨 라인을 위한 마사지 기법이고요. 사각근도 이완을 같이 해주시고, 또 흉쇄유돌근, 목 전체의 근육, 그 다음에 쇄골의 근육을 같이 이완을 해주시고, 빼놓지 말으셔야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각근과 쇄골 하근이에요. 쇄골 밑쪽에 있는 근육을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쇄골 아래쪽의 관리, 상완 이두근의 관리, 또 소흉근, 부유방을 만드는 근육, 또 이 부위에 이제 그 순환이 안 되고 부종이 생기면서 오히려 군살이 더 많이 붙겠죠. 그래서 소흉근도 같이 관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눈여겨보셔야지 될 것들은 마사지를 하는 관리사의 손이 아닌 누워있는 모델의 팔과 혹은 그 부위에 맞춰서 완충물을 어느 곳에 받쳤는지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팔과 브라 라인을 위해서 뭐 상완 삼두근이나 삼각근, 그리고 위쪽에 견갑 하근을 같이 이제 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측면으로 누워서 적용하는 동작들이고요. 또 복부와 허리 라인을 위해서 또 측면으로 누워서 관리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바닥에 그냥 놓고 진행이 되면서 골반을 안정시켜주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골반 밑에 타올을 받쳐서 조금 더 깊은 압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한번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이 부위는 척추 기립근에 직접적으로 이완을 시켜주는 동작이에요. 뭐 흉추 후만이나 그러니까 척추에 이제 그 비대칭이 나타났을 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테크닉이기도 한데요. 이 동작은 하실 때 허벅지 요 대퇴와 복부 사이에 이제 타올 하나 맞춰주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이제 늑골에 대한 손상을 우리가 최소화하실 수가 있고요. 이 동작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리고 흉추 후만의 자세가 바르지 않는 사람일수록 통증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장요근에 대한 마사지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복부 라인과 허리 라인을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옆에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앞뒤에서 근육의 수축된 근육과 그러니까 약해진 근육을 동시에 우리가 관리해 줘야겠죠. 그래서 장요근을 마사지를 해줘서 굽어진 등을 바르게 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